마인드로 바람 잘 날 없는 회사입니다. 50대인 사장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인상도 좋은 누가 봐도 호남형 미중년입니다. 옷도 잘 입고 씀씀이도 좋아서 명절이나 여름 휴가에는 상여금도 팍팍 지급되어 직원은 회사 다닐 맛도 나게 해줍니다. 유부남이지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도 돌려 세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소문에 의하면 반밀도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장님을 차지하면 회사의 실세가 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는 것을 회사 직원이라면, 아니 거래처 직원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오늘도 일보다는 어떻게 사장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 연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10년 넘게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일거리도 많아 바르고 탄탄하게 유지되는 믿을 만한 좋은 회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장님의 처세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의 눈에 들고 애인이 되면 회사를 휘두를 만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기회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직원들을 통솔할 능력이 되고 업무 처리도 뛰어나 본인이 골프 치러 가거나 자리를 비울 일이 생겨도 웬만한 일은 처리 가능한 능력 있는 여직원을 자기 옆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 회사 특성상 서류 작업이 많은 회사라 사무 여직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요. 현 실세는 40대의 유부녀 과장인데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본인도 불륜이지만 회사에서의 사장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당당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과장님을 보며 과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모르는 걸까? 나라면 언젠가는 발각될 것 같아 불안한데 참으로 강심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밥을 먹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모두가 부러워하면서도 아니꼬아하는 그 자리에 당연한 듯 앉아 주위를 둘러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정글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한 암사자가 연상되었습니다. 못 모르고 덤볐다간 피를 철철 흘리고 갈기갈기 찢기고 말 거라는 걸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굴이나 몸매만 믿고 덤볐다간 하룻밤에 즐거웠던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식이 있는 날이면 사장님 옆자리는 문전성시입니다. 사장님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도 않고 다 받아 마시는데도 잘 취하지 않고 같이 건배까지 하며 즐기는 지경입니다. 흥이 오르고 취한 여직원들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몸을 들이밀며 사장님에게 접근하면 실세 과장님은 일단 눈빛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며 입은 떼지 않았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알지? 이 말이 들린 것 같은 건 착각일까요? 아무리 이리저리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워낙 과장님의 초롱성이 튼튼해 마지막 술자리 끝나고 해산하는 길은 사장님과 과장님이 대리 불러서 사장님의 차를 타고 우리와 멀어지는 걸로 끝납니다. 물론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들만의 이 차를 가는 거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큰 일이 터진 것은 회사에서 양평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가던 날 밤입니다. 우리 회사는 2년에 한 번씩 서울과 부산에 있는 지점까지 150명 정도의 직원이 같이 모여 야유회를 하는데 낮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을 먹은 후 밤에는 레크레이션 진행자를 불러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장기자랑 시간도 가지고 마지막으로 캠프파이어를 하며 공개적인 일정은 끝이 납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출장 MC가 와서 사회를 봅니다. 다들 즐기는 분위기로 재미난 게임을 몇 가지 진행하는데 입술로 종이 옮기기 게임, 빼빼로 게임, 둘이서 꽉 안아서 풍선 터트리기 등 원래의 의도는 미혼 남녀들에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장이었으나 어느새 변질되어 사장님 쟁탈전으로 변해갔습니다.
빼빼로는 사장님 입 속에서 가루도 없이 먹어치우고 종이 옮기기이지만 마음만 앞선 여직원은 종이가 떨어진 것도 상관 않고 사장님한테 입술 갖다 대고 비비고 풍선 터트리기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만큼 엄청나게 풍선을 가운데 두고 세게 끌어안아 제꼈습니다. 보는 제가 다 지치더군요. 이만하면 들이대는 여직원보다도 다 받아주는 사장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는 비공개 일정인 뜨거운 밤의 기행이 시작됩니다. 방이 몇 개가 되니 서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며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밖에서는 캠프파이어하고 남은 불씨를 둘러싸고 술자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곳은 바로 사장님이 머무는 숙소였습니다. 야심에 가득 찬 여직원들이 하나 둘 사장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남자 직원들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큰 방에 벽 쪽에 등을 기대고 모두 빙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 여직원 한 명이 술이 많이 취했는지 사장님한테 가서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아잉 하며 몸을 맡기며 매달리는데 사장님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서인지 점잖게 윤영씨 많이 취했나 보네.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방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 하며 쉬러 보내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겨드랑이에 양팔을 넣고는 그 여직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폼이 사장님도 벌써 거나하게 취해 있었던 터라 혼자서 취한 사람 데리고 나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직원들이 몇 명 일어나서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됐어.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술 마시고 놀고 있어. 금방 데려다 주고 올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 보기에 둘의 모습은 그냥 데려다 주고 온다기에는 벌써 여직원은 사장님에게 반은 안겨있고 사장님이 여직원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비틀비틀 둘의 모습이 하나로 엉켜 사라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술 마시기 게임도 하고 부산지사와 본사 업무 협조가 되려면 이렇게 해달라 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어울리고 싶은 그룹에 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고 금방 온다던 사장님은 돌아오지 않아 술 마시며 얘기하는 중에도 틈틈이 직원들끼리 서로 사장님 왜 안 오시지? 혹시 그 여직원이랑 거사라도 치르시나?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사장님에게 안겨나간 윤영씨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입인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아직 결혼도 안 한 파릇파릇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자기가 몸매가 좋은 걸 잘 알고 있고 자신감도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끼병도 좀 있어서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윤영씨를 좋아하는 남자 직원들이 꽤 됐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윤영씨 오늘 퇴근하고 뭐해? 저녁 먹고 볼링이나 치러 갈까? 미혼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업을 거는 남자 직원도 있었고 오늘 마감하느라 고생했는데 치킨에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면서 유부남들은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리를 만들며 윤영씨를 힐끔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딱 봐도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본인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걸 즐기는 듯 평소에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언뜻 보이는 기술이 쟤는 선수다. 남자 후리는데 선수야. 짐작이 갔습니다. 별 얘기가 아닌데도 상대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눈웃음을 친다든지 긴 웨이브 머리를 가만두지 않고 한쪽으로 모아내리고 가느다란 목손을 보여주며 자기 목을 괜히 쓰다듬기도 하고 어제 새로 향수 샀는데 전에 쓰던 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건 어떠냐며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은근슬쩍 자기 체향을 풍기고 맡아보라고 하는 행동들이 우직하게 죽어라 일만 하고 앉아있는 다른 여직원들과는 정말 차별되어 보였어요. 윤영씨는 공평하기도 해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가리지 않고 남자면 모두 끊임없이 저런 수작질을 걸었습니다. 물론 원래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인 걸
제가 같은 여자로서 윤영 씨가 인기 있는 걸 질투하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서 부정은 못하겠네요. 저는 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그 많은 남자 직원 중에 저 좋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따르는 윤영 씨가 부럽기도 하고 끊임없이 저렇게 많은 남자들을 관리하며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어도 굴곡진 몸매가 다 드러나는 정장이나 짧은 스커트를 입고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피부도 좋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라도 누구나 마주치면 한 번쯤 돌아볼 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좋다니 사장님도 그냥 방에만 데려다 주기 아쉬웠겠죠. 펜션이 외지고 산 밑에 있어 주위가 깜깜하고 으슥한 곳이니 맘만 먹으면 일 치르기에는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육체의 즐거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인의 처지도 동태 파악 좀 하셨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그날 우리 회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나 신나게 재미 보는 중일까봐 대놓고 찾으러 가기도 그렇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자니 궁금하기도 하고 다들 술은 마시면서도 그쪽으로 신경이 쏠려 있는데 근처 천문대에서 현미경으로 별자리 구경을 하고 온 과장님이 이쪽 방으로 들어오면서 사장님을 찾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며 사장님의 오른팔 김 이사님이 과장님을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윤영 씨랑 한바탕 즐기러 갔다는 걸 점잖게 돌려서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장님 옆에 딱 붙어서 감시를 했어야지. 과장님 오늘은 한 발 늦으셨네. 오늘 일 제대로 벌어지겠는데? 다들 재밌는 구경거리 생겼다는 표정이었는데 뜻밖에도 조금 후에 들린 소리는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놀란 직원 150명이 우르르 모두 몰려나가서 무슨 일인가 살피는데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오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과 윤영 씨였습니다. 윤영 씨는 다리나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했는지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엉켜있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는데 과장님과 김 이사님은 비통한 표정으로 그런 사장님을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사장님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윤영 씨와 사장님이 구급차를 타고 사라지고 조용해진 펜션 앞 마당에 서 있던 모두의 시선은 자연히 김 이사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달라는 무언의 재촉이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사장님 체면상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사장님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산 쪽에서 벨소리가 들려 과장님과 그곳에 가보니 펜션 뒤쪽 정자에서 윤영 씨와 사장님이 같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야유회는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일은 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목격했던 둘은 합주기가 된 듯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윤영 씨 데려다 주러 갔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둘이 결투라도 벌인 건지 아님 누가 뒤쫓아가서 흉기라도 휘두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추측이 난무할 뿐인데 가장 유력한 가설은 핸드폰 벨 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에서 사장님과 윤영 씨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원조 애인인 과장님이 윤영 씨를 한 대 후려 갈겨서 기절시키고 말리는 사장님에게는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다리를 내리쳐서 부러뜨렸다. 뒤따라가던 이사님은 얼른 119를 부르고 과장님이 더 이상 사고 치는 걸 막았다. 이 정도입니다. 윤영 씨는 그날 이후 바로 회사에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짐도 챙겨가지 않고 회사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상자에 모두 집어넣어서 어디론가 들고 갔는데 그게 정말 윤영 씨의 집인지 어디 갖다 버린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다리가 부러져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다 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다리가 조금 절뚝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왠지 과장님을 마주치면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굳건히 사장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 쟁탈전으로 들끓었던 우리 회사는 그 미스터리한 사건 이후로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지나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떠돌며 감히 사장님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여직원도 없어졌고 사장님도 더 이상 여직원들에게 눈길 돌리지 않고 오히려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진실이야 어찌됐든 사장님의 여성 편력이나 거기에 힘입어 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직원들의 치열한 싸움이 종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정말 이 사건의 종결자인지, 과장님의 남편은 과장님과 사장님의 사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님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